자, 이어서 이슈 플로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플로우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공개해 주시죠.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들 가장 좀 뜨거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입김이 연초에 나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라늄 얘기가 다시 한번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뭐 해킹 됐네 어쩌네 이러면서 결국에는 승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 한 줄 평 내신다면요? 네, 강한 뉴스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뭐 약간 이런 걸로 갈 것 같은데 팀장님은요? 생각보다 강한데요? 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선 전문가님부터 강한 뉴스는 맞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죠. SEC가 이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제 거래소 상장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고 이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현물 ETF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물 ETF는 있었는데 현물 ETF라는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고 이제 유입 가능한 이제 금액이 132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제 들어올 수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식이나 뭐 퇴직연금 계좌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금을 이제 운영하는 그러한 자금의 어떤 성격, 그러한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가격 레벨을 이어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감기가 이제 올해 4월에 옵니다. 공급량이 이제 4년마다 줄어듭니다. 이 비트코인은. 그래서 그걸 반감기라고 하는데 그 반감기도 이제 올해 4월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물량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뭐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미 비트코인도 뭐 많이 이제 올랐고 뭐 저희 이제 관련주인 우리기술 투자나 뭐 위지트와 같은 그런 종목들도 이미 좀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좀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게 흥미롭냐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네. 예,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2위죠? 네. 이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제 시총이 이제 2위인데요. 이제 비트코인 ETF 이제 상장이 이제 되니까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ETF 상장,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산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도 거의 아까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거의 8% 정도 막 오르고 네,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증권거래소에 지금 상장 신청서를 낸 지 이제 90일 이후에 네.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한 2월 11일 정도 네, 11일 정도 상장 승인 어떤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련주들이 너무 지금 좀 강합니다. 그렇죠.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뭐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거를 바로 지금 살 수도 지금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일정도 있고 반감기도 있고 비트코인 어떤 가격의 상승 이슈는 계속 있기 때문에 이슈적으로는 지속이 된다. 근데 관련주들은 너무 좀 높으니까 좀 확산을 좀 보면 어떨까 하는데 가상화폐 쪽에 이제 확산이라 하면 STO, 네. 그다음에 증권 토큰이죠. 그리고 이제 NFT 뭐 이런 쪽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뭐 채굴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래픽 카드 관련된 뭐 제이시언 그렇죠. 네, 시스템 같은 것들도 있겠고요. 그런 쪽 보시면 되겠고 저는 지금 제가 또 하나 보는 것은 STO 쪽입니다. 이제 이쪽의 이슈가 이제 열매 컴퍼니가 조각 투자 1호로 이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요 일정이 1월에도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STO 관련한 이제 회사들이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가면 어떨까 해서 요거 이제 열매 컴퍼니와 함께 이제 결제 서비스 제공을 가상 계좌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헥토 파이낸셜입니다. 그래서 헥토 파이낸셜 정도 한번 추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두나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거기다가 토큰 증권에 앞서 말씀드렸던 NFT 대체불가 토큰까지 굉장히 강한 시세인데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 살짝 바깥쪽으로 네. 움직여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팀장님입니다. 생각보다 강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요. 약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쵸. 네. 제 한 줄 평이 생각보다 강한데요? 라는 것은 약간 좀 의아하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비트코인의 이런 부분은
뭐 성장성이 유망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쵸. 너무 적극적으로 긍정을 말씀 못 드렸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이제 플러스 25%에 매수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정타요. 네, 그 뒤에 이제 진 시즌에서 네. 손 팀장님이 어떡하나 이렇게 문의가 올까봐 항상 저는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왜 의아했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 긍정적인 모멘텀 밑바닥에 실적이 증명되지 않는 sek터는 악재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이슈가 지금 처음 부각된 게 아니고 12월 말부터 부각이 됐었는데 저는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이용하자라고 말을 드릴 거지만 50대 50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1월 8일이었나요? 그 승인이 불투명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거의 30분 만에 7%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완전 실망한 네, 거죠. 저도 이제 네. 침대에 누워있다가 알람이 막 울리길래 깜짝 놀라서 봤는데, 하락이구나. 불승인할 수도 있다, 아니면 SNS 해킹한 거다, 예. 이런 뉴스가 있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거의 낙폭을 4시간 만에 회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기대감이 있구나. 근데 저는 오히려, 투자자분들께서 기대감에 베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승인됐을 때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승인이 되니까 가격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밸류에이션이랑 단어가 조금 재밌지만 적정 가격이라는 게 생각하고 있으시고 예. 생각보다 이 매수 의향이 강하시구나.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은 강하게 상승하고 이더리움이 뒤따라 붙는 부분이고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비트코인 가격은 3% 올랐으면은 보통 이 관련 종목들도 뭐 6%, 9%이 정도 올라야 되는데 상한가 종목들이 두 개나 더 발생했고 세게 움직였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예.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는 뭐 지금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 조금 부담되겠지만 네. 뭐 전문가님 말씀하신 에이티너 인베스트나 뭐 T사이언티픽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거고 에이티너 인베스트는 그나마 시총이 1,000억이 넘는데 T사이언티픽은 시가총이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 잘하셔야 된다. 만약에 나는 이미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무섭다라고 하시면 이제 전문가님 같은 경우 STO 말씀해 주셨고 전 보안 쪽을 보고 보안 있습니다. 쪽으로? 보안 쪽. 그래서 예. 뭐 드림 시큐리티나 라운 시큐어 이쪽을 보고 있고 원래 이제 드림 시큐리티에서 한 박자 뒤따라온 게 통신 장비인데 통신 장비가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매매 잘하신 분들은 뭐 암호화폐나 뭐 STO, NFT 관련 종목들도 네. 괜찮지만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보안 쪽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돼서 좀 다뤄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CES에서 삼성전자 부회장의 한마디, 그리고 오늘 또 이재용 회장의 한마디,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분의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삼성만 붙으면 관심을 가지자라고 했습니다. 네, 팀장님은요? 네, 1월 효과를 삼성에서라고 지어봤습니다. 삼성에서. 자, 그럼 1월 효과에 대해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팀장님? 네, 우선은 이제 많은 분들이 12월 연말부터 기대하셨어요. 1월 효과 오지 않을까? 네. 산타랠리는 없었지만 1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게 참, 저는 되게 보수적인, 중립적인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저는 산타랠리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도요. 네. 그 다음에 1월 효과도, 좁게 1월 딱 개장하고 기관 좀 매도세 나올 때는, 없나 싶다가도 JP모건 헬스케어랑 만약에 JP모건 헬스케어랑 CES 2024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1월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1월 효과가 로봇이랑 통신장비 쪽에 생기고 있습니다. 보통 1월 효과라는 것은, 정부에서 정부 정책 발언과 함께 그 섹터가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건데, 저는 엄밀히, 이 정책 효과가 있었던 건설 정도? 건설 같은 경우 이제 재개발이나 그런 걸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었고 많이 하던데요.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뭐 IT 기업들을 규제, 뭐 2차 전지 투자 뭐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있지만 아직 안 나온 사이고 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근데 참 이 투자분들이 기대감이 정말 높구나. 저랑 전문가님은 산텔리 있었다, 이럴 효과 있었다고 하는데 시청자분께서 동의 못 해주시면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걸 정부 정책이 해줘야 되는데 삼성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승한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인지 아니면 JP모건 헬스케어랑 CES가 이미 진행이 돼버려서 그런지 사실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많이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세 나오고 있고 기관은 매수세 들어오니까 분명히 반도체랑 제약바이오도 다시 갈 겁니다. 눌림목을 만들고.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통신장비랑 로봇이 바닥권에서 천천히 우상향을 하다가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보유기간 줄이면서 단기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봇이랑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 저는 또 여기서 마냥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언제 반영될까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됩니다. 조금 더 안전성을 제가 추가해 주시네요. 맨날 초를 뿌리는 게 이거죠.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매출이 증가할 때는 PSR은 나오는데 퍼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퍼가 언제 나올 것이냐? 그럼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와요. 그렇죠. 기대치. 한 하반기에 나올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내가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예상돼서 슬슬 단기적 차익이 언제 나올 것인가? 저는 한 3, 4월 정도 보고 있고 6G는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면 5G도 안 되는데 6G가 어떻게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5G는 지상이 기지국이 필요하지만 6G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니까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하다. 근데 아직 6G를 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리포트 읽어보면은 뭐 2026년, 2028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뉴스에 뭐 등락날락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6G랑 연동이 될 수 있는 삼성전자랑 연동이 될 수 있는 통신장비 기업들은 안전하게 좀 매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뭐 에이스테크나 이런 종목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이 기술력에 대한 언론 플레이는 정말 잘하는데 이 실제 결과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짝 상승했다가 밀리는 부분.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 매매해 보셔도 좋겠는데 뭐 기가레인이나 뭐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 근데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5G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뭐 솔리드나 이노와이어리스 뭐 RFHIC 이런 종목들이 실제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고 통신 장비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5G는 워낙에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건 약간 실패해갖고 6G 때는 확실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짝수일 때 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삼성만 붙으면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전방위적이긴 한데 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뭐 삼성전자 뭐 이재용 회장이 뭐 어디를 방문했다, 뭐 어디를 간다 하면은 뭐 그 기대감으로 뭐 로봇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뭐 5G, 6G도 그렇고 뭐 많이 뭐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란 어떤 뭐 상표라 그러나 이게 붙으면 브랜드 파워가 있어요. 네, 뭐 일정 뭐 어떤 일정이 잡히거나 뭐 어디 뭐 횡보가 어느 쪽으로 뭐 회장이 간다 이런 이슈만 있으면 그쪽 섹터가 못해도 한 뭐 2일, 3일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만큼 뭐 파급력이 상당히 큰데요. 이번에 뭐 이재용 삼성 회장이 새해 첫 경영 행보로 해서 이제 6G 이동통신 기술을 뭐 점검하면서 한 말이 6세대 통신 같은 뭐 6세대 6G죠. 네. 6G 통신과 같은 새로운 기술 확보에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 있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게 얘기했네요. 네, 뭐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글로벌 연구개발 허브 삼성 리서치 센터를 찾아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되면서 오늘 5G, 6G가 거의 뭐 그 섹터 종목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5G, 6G 쪽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부분인데 네. 뭐 지금 보면은 거의 뭐 테마주 장세입니다. 코스피가 좀 주춤하면서 코스닥이 좀 뭐 가는 모습인데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지금 되게 저평가되어 있거나 좀 바닥을 기던 그런 섹터가 뭐 이런 뭐 좋은 뉴스, 강한 뉴스로 인해서 갑자기 튀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5G, 6G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 우리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상용화가 뭐 상당히 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5G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지금 많이 지금 단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인프라 하면은 저희 기억나십니까? 우리 바이든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예전에 그 5년, 6년 전에 그 대선 관련해서 그 통신 인프라 관련해서도 뭐 미 대선 관련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금 대선도 미국 11월 대선도 있는데 당연히 또 통신 인프라 투자 이야기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뭐 다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두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습니다. 통신 쪽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올해에도 5G, 6G 쪽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것이고 이재용 회장이 뭐 중동 가면은 보통 그리고 유럽 가면은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면은 네. 보통은 요 5G, 6G 통신 장비 쪽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쪽으로 만약에 이제 일정이 나오면 뭐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관련주들은 오늘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만약에 보신다면 지금 그 실적 시즌이 와서 좀 적자 기업들이 좀 많긴 많아서 조금 저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센서뷰 정도 뭐 추세적으로 좋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센서뷰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차세대 뭐 이동통신, 뭐 방위산업, 뭐 이런 뭐 케이블, 안테나 이런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 6G
6G 뭐 어퍼미니 밴드라고 해서 뭐 이 6G 기술을 시연해 본 그런 어떤 이력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요. 그래서 네네. 6G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센서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세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우라늄 얘기를 3주 전에 한번 체크를 하셨고,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나온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원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녹여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한 줄 평 내세요? 네, 우라늄 가격보다는 원전 수주권에 주목하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수주만 받으면 되죠. 네. 자, 그리고 팀장님은요? 네, 제 2의 2차 전지 될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무 센가요?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세게. 자, 그러면 우선 전문가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수주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라늄 가격 상승 뉴스는 뭐 제가 아침마다 확인을 하는데요. 12월에도 좀 한 두세 차례 나왔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오늘도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네. 우라늄 관련주는 없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 뉴스로 뭐 특징주로 나오거나 이렇게 상승이 뭐 강했던 것은 없고. 그래서 저도 뭐 항상 봅니다. 이 원전 관련주가 혹시 움직이나 했는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근데 원전 관련주들은 보면은 보통은 그 해외 수주권으로 아니면 추가 수주권으로 그렇죠. 많이 좀 네.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요거 이 우라늄 관련한 기사를 보시고 우라늄 관련주 뭐지 찾으시기보다는 원전 쪽을 다들 보실 텐데 움직임이 좀 덜하다는 것. 그래서 차라리 뭐 어떤 해외에서 수주 뉴스에 관련 많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연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뭐 행보, 정책 이런 쪽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양자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예. 저출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지금 우리 지금 윤 정부의 핵심적인 어떤 정책 섹터입니다. 기술이죠. 네,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요거는 아마 뭐 저도 모릅니다. 언제 뭐 추가 수주 뉴스가 나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한번 튈 수 있는 정책주의 어떤 순환상 한번 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초점 맞춰서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에 지금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정말로 뭐 엄청난데 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또 유럽에서의 이제 에너지 어떤 확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우라늄의 어떤 수요가 좀 뭐 상당히 뭐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중국의 어떤 사재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우라늄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우라늄의 수급 불균형은 지속될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네. 이제 우라늄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 버리면 원전을 짓는 게 약간 네.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네네. 근데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짓기는 줘야겠다. 그러니까 좀 더 거기에 수주에서 좀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이번에 뭐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를 침공을 할 때 뭐 그 원전 쪽을 조금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좀 뭔가 에너지 전쟁을 좀 부추기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원유나 어떤 천연가스 가지고 어떤 담보로 삼아서 서방 유럽을 조금 이제 압박을 좀 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여기 좀 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에너지 그렇죠. 확보를 좀 해야 된다. 예. 예. 좀 안전하고 조금 이렇게 효율성이 높은 근데 그런 부분이 신재생은 될 수 없다 이런 컨센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쪽으로 이제 많이 트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기조를 감안해 봤을 때 다시 그러니까 신재생에서 다시 원전으로 조금 회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 세계 기조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원전 쪽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관련주로는 뭐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와서 재무적인 부담이 되는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에너토크 같은 종목 같은 것, 뭐 바닥에서 좀 고개를 좀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관련 어떤 뉴스가 나오면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라늄에 대한 얘기 하고 있는데요. 팀장님께서는 너무 제목이 거국적이다. 제2의 2차 전지 될까? 이런 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거창한 거 맞습니다. 맞고요. 일단은 말을 좀 바꿀까 했어요. 제2의 2차 지전 되길. 왜냐면 되길. 이제 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사이에서 저희는 이제 투자 전문가고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용하자 이게 되지만 이게 약간 좀 정치권으로 가면은 신재생 에너지파, 원전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서로 막 싸우잖아요. 뭐 신재생 에너지가 뭐 친환경인데 뭐 가성비 떨어지고 약간 다르게 되는 원전이 거죠. 작은데 에너지 효율 좋은데 환경 오염이나 환경, 방사능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둘을 절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신재생을 넣는 거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물량 개수를 좀 조율하면서 그쵸, 원전도 네. 버릴 수가 없다. 그게 제일 핵심이죠. 근데 네. 이제
집권 여당이 바뀌면 극단적이잖아요. 막 원전 다 없앴다가 신세 쫙 깔았다가 갑자기 막 피크아웃, 막 블랙아웃 뉴스 나오니까 약간 좀 원전 비중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니까 원전에 대한 세일즈나 이런 거 나오면서 원전이 가격이 움직이는 건데 우라늄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쉽지만 우리가 또 지금 우리나라 여당이 남은 임기나 지금 1월이라는 거 그다음에 1월 효과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이 있다는 거 봤을 때는 원전 관련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가장 원하는 모멘텀은 반도체 지원, 2차 전지 지원, 제약바이오 지원입니다. 하지만 좀 리스크가 덜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은 원전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방산도 괜찮지만 원전 관련 종목들이 기술적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다음에 뉴스를 보더라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박정원 회장께서 박정원 회장께서 SMR이 AI 전력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SMR 같은 경우는 전력도 안정적으로 보충을 해주면서도 그 방사능 피해가 덜하고 우리나라가 이 SMR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태클로부터 좀 자유로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원전은 짓지 못하더라도 SMR은 짓고 해외에다가 좀 SMR을 수출하자 이렇게 좀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책 방안이 나왔을 때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기술적 위치 괜찮고 외국인 투자가들보다는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정부 정책 방안 나왔을 때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야가 면 원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 아니면 좀 테크니컬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관련 업을 영위하고 있는 G2파워나 한신기계, 그 다음에 이제 BHI 같은 경우 실제 웨스팅하우스와 그 협업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약간 우리한테 순화해주는 뉴스만 나왔을 때는 BHI가 강한 모습 보여주니까 이 관련 종목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종목들 선택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관련된 조언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플로우였습니다.